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6월 10일,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사랑 세계사 속 여러 장면들을 좀 들여다보면서요. 그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죠. 자,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역사의 하루하루가 다 저마다의 무게를 지니고 있죠. 6월 10일 역시 정말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짚어볼 사건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사 속 6월 10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926년이네요. 순종 황제 장례식이 기폭제가 돼서요. 대규모 만세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이게 3.1운동 이후에는 좀 잠잠했던 독립의 열망이 다시 한번 분출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일제 감시가 엄청 삼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일제 탄압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지만 그래도 그 꺼지지 않은 독립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이후 항일운동이 어떤 중요한 정신적 자양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순한 저항이라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의지의 표명,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 의지가 수십 년 후에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걸까요? 1987년 6월 10일에는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 거대한 함성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잘 아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그 안타까운 죽음이 도화선이 되었죠. 이날을 기점으로 이제 6월 민주화 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국민들의 정말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참여가 있었다는 거. 이게 결국에는 그 권위주의 정권의 항복선언이나 마찬가지였던 6.29 선언,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이죠. 시민의 힘으로 제도를 바꾸고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1926년의 그 외침하고 1987년의 함성이 민이라는 어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와,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열망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계사 쪽으로 시야를 좀 넓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1190년 6월 10일 제3차 십자군 원정을 이끌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가 소아시아의 강에서 익사하는 사건이 있었네요. 그 바르바로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강력한 군주였는데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었죠. 그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그가 이끌던 대규모 독일 십자군, 그 구심점을 그냥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그랬군요. 당연히 사기가 크게 꺾였고요. 지휘 체계에도 혼란이 오면서 제3차 십자군 전체의 전력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결국 성지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 한 사람의 운명이 역사의 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랄까요? 정말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네요. 다른 시대로 가볼까요? 1692년 같은 날 미국 세일럼입니다. 브리짓 비숍이라는 여성이 마녀로 몰려서 처형당했습니다. 세일럼 마녀 재판의 첫 희생자라고요. 이거는 정말 집단적인 광기 그리고 공포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예죠. 종교적인 신념이 왜곡되고 또 근거 없는 소문이나 공포가 사회를 막 휩쓸 때 이성이나 합리성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마비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공정한 재판이나 증거주의 원칙, 이런 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군요. 시대를 조금 더 현대로 옮겨보면요. 1940년 6월 10일에는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네요. 이미 전쟁을 시작했던 독일 편에 서면서 전선을 크게 확대한 거죠. 네, 무솔리니의 이 참전 결정이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중해랑 북아프리카가 이제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고요. 이건 연합군이나 추축군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큰 부담을 안긴 결정이었죠. 전쟁의 장기화, 확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데요. 1967년 같은 날에는 6.1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단 6일 만에 끝난 전쟁이지만 그 결과는 중동 정세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죠. 그렇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유로단강 서안, 골란 고원
이런 넓은 영토를 점령하면서요.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을 포함해서 여러 중동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단기간의 군사적 승리가 수십 년간의 복잡한 정치적, 인도적 문제를 야기한 아이러니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6월 10일 하루에 이렇게 다양한 역사의 결들이 새겨져 있네요. 그 일제에 대한 저항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 또 강력한 군주의 허망한 죽음, 집단 광기의 비극, 거기다 세계대전의 확대, 중동 분쟁의 격화까지. 심지어 2003년에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 스피릿이 발사된 날이기도 하다고요. 인류의 도전 정신까지 엿볼 수 있군요. 네, 이렇게 특정 날짜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역사의 단면들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연속성을 이해하는데 항상 도움이 될까 하는 점이요. 어쩌면 이런 기념일들이 때로는 복잡하고 긴 호흡의 역사적 과정을 좀 단순화하거나 오히려 단절시키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성찰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